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 충만한 날 되시고요. 선물 같은 오늘 하루도 영어 공부와 함께 활기차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KN으로 시작하는 파닉스 발음들을 공부하시고요. 그에 관련된 단어들과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약속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될 규칙은 K 다음에 N이 오게 되면은요, K 다음에 알파벳 N이 오게 되면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는 묵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러므로 K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N이 오게 되면은요, K는 읽지 않고 N 사운드인 로 읽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시겠습니다. 네, 간단한 규칙이고요. 또 영어 단어에서 예외 없이 잘 지켜지고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만 잘 기억해 두시면 그닥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거기에 관련된 기본 단어들을 모르시는 것들이 있을 테오니 오늘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볼까요? 자, KN, 그러니까 K 다음에 N이 오게 되면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단어는 KNOCK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K 다음에 N이 왔으니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지켜지고요. 당연히 N 사운드부터 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읽으시는데 뒤에 모음 O가 와 있어요. 그러면 no 그렇게 읽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CK라는 이중 자음은 C도 키읔 발음이요 K도 키읔 발음이니 우리나라에는 쌍키읔 발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읔 발음으로 내주시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CK는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K는 N 앞에 왔으니 읽지 않고 뒤에 있는 CK는 크로 읽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어떻게 읽을까요? 네, knock 이렇게 읽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knock는요 그야말로 노크하다 또는 똑똑 소리를 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면요 똑똑 소리가 난다고 하죠. 그쵸?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같은 소리를 듣는데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치 동물 울음소리가 다르듯이 네, 이렇게 의성어 자체가 아예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네, 공부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 네, 미국 사람들은 knock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한테 제가 따져봤어요. 어이 미국인 친구, 니네들은 왜 똑똑 소리를 knock 그러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가 이상한 거야, knock가 맞아. 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힘센 놈이 장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턴 똑똑거리지 마시고요, knock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K 다음에 N이 오면 K는 묵음 처리가 되는 첫 번째 단어였는데요. 네,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화장실에다가 써서 붙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knock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가 KN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K는 N 앞에 왔을 때는 묵음으로 처리해서 읽지 않는다 라는 두 번째 단어는 KNEE로 끝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기 때문에
N 사운드부터 소리를 내시면 되는데요. 뒤에 있는 이 알파벳 E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영어 모음에 또 한글 모음에 E라고 길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니라고 읽으시면 무릎이나 의학 전문 용어로 슬개부라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왜 그 강아지 슬개뼈가 뭐 쉽게 나가고 골절돼서 수술도 해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보통 무릎이라고 그래요. 그 무릎이나 슬개부를 영어로 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K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니라고 읽는 이 단어가 무릎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요, 그 신체에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이 나실란가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신체 부위 하나를 영어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자성어까지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비육지탄이라고 기억이 나실란가요? 네, 허벅지에 살이 찌니 세월이감을 한탄한다. 네, 비육지탄, 허벅지, 넓적다리가 기억나실랑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허벅지만한 팔뚝이라고 해서 마동석 씨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THIGH. 마지막에 GH가 알파벳 I, D에 오게 되면 읽지 않는 묵음이라는 약속. 네,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만 기억나시면 돼요. 모르셨다면 오늘 기억해 두세요. 알파벳 GH가 알파벳 I, D에 오게 되면, 다시 I, D에 GH가 오게 되면 GH는 읽지 않고 I만 읽어준다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TH는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이 나기 때문에 뒤에 있는 I 알파벳과 합쳐지게 되면 thigh라고 읽으시는 단어입니다. 자, 기억이 나실란가요? 네, thigh는 신체 부위 중에 허벅지, 넓적다리를 thigh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 thigh 발음과 함께 무릎에 해당하는 knee라는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thigh 밑에 knee가 있는 거고요. knee. 이 knee 위에 thigh가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하나씩 기억해 두신다면 나중에 우리가 유형별 단어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허벅지를 보면서 thigh, 네, 무릎을 보시면서 knee라는 연습을 해주세요. thigh, knee, thigh, knee, knee, thigh, thigh, knee. 네, 이런 식으로 네, 허벅지와 무릎이라는 영어 단어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어를 같이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 두 번째에서 공부하셨던 KNEE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뒤에 알파벳 L 하나가 더 붙었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N 앞에 있는 K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은 영원해요. K 다음에 N이 오면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는다. 그러면 NEEL만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NE는 knee라는 무릎의 뜻을 가진 단어였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L 사운드는 받침 리을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하여 kneel, kneel. 네, 한국어는 미국 사람들의 꼬부리는 혀 발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neel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실제 발음을 제가 흉내내서 알려드릴 테오니 잘 따라서 흉내내 보세요. 자, kneel, kneel, kneel. 네, 그렇다고 제가 니을 써드리면 니을 이렇게 읽으실 테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그냥 닐이라고만 써놨다라는 것. 네, 이렇게 L이 붙으면은요,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영어 단어는 kneel 그러시면 돼요. kneel,
네, 그냥 니 그러면 무릎, kneel 그러면 꿇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kneel 그러면 네, 무릎 꿇어라는 명령어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와, kneel 자세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무릎을 꿇는다. kneel이라는 표현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네, 아주 그 후보자분들이 무릎을 kneel을 하고 있는 이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무릎을 꿇는 건 kneel 하는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선거 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약자, 서민, 국민들을 들이받기 위함이다. 네, 농담이긴 합니다만 네, 아주 현실을 잘 알려주는 그림이겠죠. 그쵸? kneel이라는 단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이 남자가 kneel, 한쪽 무릎을, 한쪽 knee를 kneel 하고 있는 것은 네, 여성에게 네, Are you marry me? 네,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뜻도 되죠. 자, 이 여학생은 네, 벌을 받는 네, 그런 그 모습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kneel 하고 있는 자세고요. 아, 네, 이분은 왜 kneel 하고 계실까요? 네, 그 이유가 많으신 분이죠, 그쵸? 자, 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데, 네, 이분께서도 kneel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도 이 kneel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네, 단어 외우시라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kneel 그러면 무슨 뜻이요? 무릎을 꿇다. L 사운드를 빼고 앞에 있는 knee만 읽으시면 무릎이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K 다음에 N이 보이시죠? 당연히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NIFE로 끝났잖아요. E로 끝난 단어는요,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모음을 그 알파벳 이름대로 읽어준다. 그러면 이 I는요, E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I라고 읽어주시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E로 끝나는 단어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이름 그대로 읽어준다. 게다가 마지막 E는 또 읽지 않고, N 앞에 있는 K도 읽지 않고, E로 끝난 단어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이름 그대로 읽고,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자, 이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프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KNIFE는요, 따라서 뺄 거 다 빼고요. 네, 뭐라고 읽으시면 되느냐면 knife, knife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K 읽지 않고, E 읽지 않고, I는 그대로 I라고 읽어주시고, 그 앞에 N은 니은 사운드가 나니까 나이, F 발음은 피읍 발음이 나고 E는 읽지 않으니까 F 이렇게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NIF만 읽으시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knife.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짧은 칼, 왜 부엌에서 쓰시는 왜 이렇게 그 칼들 있잖아요. 식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knife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조건 모든 칼들을 knife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그 사람 죽일 때 쓰는, 전쟁에서 쓰는 이런 칼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씁니다만, 이런 칼을 또 knife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쟁에서 쓰는 칼은요, SWORD라고 쓰고 읽어볼까요? sword. 네, sword 그러면
이게 도검이라는 뜻입니다. 네, 검이나 도검을 knife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칼을요, sword라고 그래요. sword, S-W-O-R-D, sword. 네, 근데 이런 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수술실에서 쓰는 메스예요. 네, 메스를 M-E-S 이렇게 딱 3개의 알파벳만 씁니다. 그리고 메스라고 그러고 수술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메스를 가지고 나이프 이러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혹시나 실수하셔서 메스가 기억이 안 나시고 나이프다 만약에 이딴 실수를 하셨다 치자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다? 네, 여자 선생님한테 배웠다. 네, 네,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놔요. 네, 저는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메스. 네, 근데 나이프. 네, 이러셨다가 큰일 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칼은 이거죠, 그쵸? 이 칼을 가지고 또 나이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배웠다? 나이프 해버리시면 네, 여자 선생님 이름이 뭐다? 네, 최 선생님. 네, 아시겠죠? 네,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 중에 최씨 성을 가지신 분은 없기 때문에 피해가 가실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칼을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네, 커터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말로는 커터 칼 그러는데 영어로는 C-U-T-T-E-R만 쓰고 커터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칼의 종류가 꽤 많죠, 그죠? 나이프 하고요, sword, mace, cutter. 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knife입니다. K-N-I-F-E. N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는다. 마지막에 E도 읽지 않는다. 마지막에 E로 끝나면 모음인 I는 I로 읽는다. 그리하여 NIF는 나이프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